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다발성 경합점 관련되는 이제 바이오시밀러죠. CTP53 관련해서 유럽 임상 3사 이 계획 관련되는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주가는 16만 원대 지지 흐름들을 계속 이제 플랫형으로 지금 확인해 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사실 이제 4월달 중순에 강한 흐름들을 초순에 보여주고 난 다음에 3일 연속 양봉까지 내면서 수급도 좋았다가 이 돌파 시도까지 좀 하려고 하는 흐름을 18만원대 중반까지 보이고 난 다음에 16만원대까지 제대로 된 양봉 없이 2주 넘게 이렇게 빠졌죠. 오늘도 약보합세 흐름을 보이면서 16만 400원 정도에 끝났고, 시간에는 100원 정도가 좀 올랐습니다. 프로그램 쪽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좀 매수 쪽이 들어왔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살 때는 기관들이 팔고 기관이 살 때는 외국인이 파는 엇박자가 오늘도 좀 나타나면서 셀트리온 제약도 약보합세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약보합이면서 시장의 어떤 흐름도 조금 이제 다시 또 엇박자가 나는 어떤 흐름들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장중에 보시게 되면 장중에 어떤 이제 고점이 오후에 이제 16만 1,4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종가에는 좀 떨어져서 끝났죠. 그래서 이제 수급의 흐름들도 지금 외국인들이 사면 기관이 팔고 기관이 사면 외국인이 파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수급이 좀 견조할 때의 흐름이 양봉이 나올 때는 항상 외국인 기관들이 같이 살 때입니다. 4월 초에 어떤 분위기가 좋았을 때의 흐름을 볼 때는 요런 흐름이 나오죠. 주가가 이렇게 좀 강세를 좀 보일 때는 외국인 기관이 같이 이렇게 사줄 때 주가가 이렇게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엇박자가 날 때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밑에서는 다시 또 사주면서 짧은 어떤 쇼텀 플레이어들을 계속 이제 장려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4월 달에 올리고 난 다음에 떨어질 때는 여지없이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게 상당히 좀 아쉽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또 박스권에 좀 갇혀 있으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오는 저 흘러내림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68,000원대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 가격이 안 깨져야 됩니다. 68,000원대의 어떤 돌파 가격이 안 깨지면서 지금 일주일 넘게 플래튼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3월 달에 어떤 박스권이었죠. 요 가격이 이제 16만 원대죠. 그래서 사실 16만 원대 지지는 차트상으로 상당히 어떤 중요한 어떤 구간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밑꼬리는 나타나는데 제대로 된 양봉이 거래량과 동반해서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5월 달에 어떤 방향 강화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5월 달은 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와 유플라이마의 FDA 관련되는 부분 허가에 관련되는 이제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회사의 바람대로 이제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올라가서 N자형 패턴을 만드는지 여부, 그러면 이제 고점이 18만 원대인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간통하는지가 가장 올 달에 이제 월간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겠죠. 이 이슈 이후에 사실 이제 7월 달 되면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완료가 되고, 금감원에서의 회계 논란 관련되는 이제 최종 보고서도 나오고 나면 이제 3사 합병에 관련되는 부분과 유플라이마의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상용화 관련되는 일정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재료 관련되는 부분들과 펀더멘탈 관련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수급에 어떻게 이제 작용할지가 결국 이제 올 초에 FMC에서 이제 금리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또 이게 성장주인 이 바이오 쪽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또 봐야 되겠죠. 오늘 기사 관련되는 부분은 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다발성 경화증 관련되는 부분에서 유럽의 이제 임상 3상 관련되는 부분을 제출했다는 소리인데요. 이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임상을 보통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은 1상, 2상, 3상을 합니다만, 바이오시밀러는 2상을 하지 않고 1상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3상을 해서
삼상에서 이제 결과 좋으면 임상을 마무리하고 이제 허가 관련된 신청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신약 개발보다는 임상의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빠릅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임상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좀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자,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오크레부스. 예. 그 오크레부스는 이제 로슈의 이제 그 주사제죠. 그래서 이 CTP 오산 관련되는 글로벌 임상 3상을 위한 이 절차를 착수했다. 그래서 3상이 이제 신약 허가 받기 위해서 효능, 이 안전성을 이제 비교 대상하고 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이제 의약청 EMA 관련되는 부분에서 임상시험 정보 시스템 CTIS에 이 부분 IND 제출을 했다는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512명의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CTP53과 이 로슈의 오크레부스 간의 유효성과 약동학, 안전성 등을 이제 비교 연구를 이제 진행할 계획이죠. 그래서 이 오크레부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로슈가 이제 개발했던 자가 면역 치료제죠. 작년 기준으로 9조의 매출을 할 만큼 블록버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뭐 질환 자체가 또 이게 용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MS로 이제 표시가 되죠. 우리가 특발성 뭐 이렇게 경화증 특별한 어떤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이제 특발성을 붙이고, 이 다발성이라고 하는 말은 발생 원인 자체가 여러 어떤 형태로 있기 때문에 다발성이라는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이 이제 규명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을 때 뭐 다발성, 특발성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남자보다는 이제 여성의 어떤 유병률이 한 두세 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20대, 30대, 40대 젊은 층에서 많이 좀 걸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의 어떤 CNS 계열의 어떤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탈수초성 질환, 신경세포의 어떤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절연 물질인 수초가 이 탈락되는 질병 중에서 가장 흔한 유형으로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어떤 만성 염증 질환이다. 용어 자체가 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요. 요게 이제 우리 뇌의 이제 하얀 부분과 이제 해질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용 있는 그림들을 좀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몸의 어떤 신경세포가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상돌기, 여기 이제 수상돌기제요. 여기 수상돌기와 이를 받아들이는 어떤 신경세포체,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신경세포까지 이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늘어뜨린 축삭, 요게 이제 늘어뜨리는 어떤 모욕이 이게 축삭이고요. 이 축삭에는 신경 어떤 교세포를 감싸는 미엘린 수초라는 신경 다발이 있습니다. 이 마치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 수초라고 하는 게 마치 우리 전선이 있으면 전선 전기가 지나가는 이 부분이 이제 둘러싸여 있는 그 전선 그 표피 있죠. 예. 그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초라는 신경다발이 있는데 이 신호를 빠르게 전달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 미엘린 수초가 이게 전원체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이제 수초가 이제 파괴가 될 때 뭐 발생을 하는 어떤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어떤 부분이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마다 다르게 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CTP 오산 관련되는 부분에서 발생하죠. 기존에 이제 셀트리온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게 자가 면역 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많이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이제 확장되고 있는 거죠.
내지랑 관련되는 부분에서 확장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 금방 뭐 소개했던 CTP53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졸레어라든지 스텔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천식이라든지 뭐 두드러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그 다음에 눈 질환이라든지 프롤리아라든지 뭐 골다공증 이런 부분으로 기존의 어떤 질환보다 이 블록버스트 어떤 질환이 어떤 이제 그 확장들이 많이 이제 되고 있죠. 그래서 2030년도까지 매년 한 개 이상의 의약품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아마 연간으로 가장 많이 지금 바이오시밀러 허가 신청을 한 어떤 해로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바이오시밀러 후발 관련되는 임상의 어떤 정도와 그 다음에 허가 신청과 그 결과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개선에 계속 이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어떤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 이제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이 바닥 국면의 부분들이 올해와 내년도에는 천천히 반영할지 급격하게 반응할지, 그거는 이제 과거로 보게 되면 이렇게 급격하게, 코로나 때는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이슈, 이때는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과 이게 거래량이 유동성이 또 반영되면서 올라갔는데요. 자, 이런 어떤 유동성의 개선은 결국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는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고, 거래량이 이렇게 줄 때는 박스권 흐름을 가는 모습을 2016년도에도 보였죠. 2022년도와 올해 아직까지 이제 이 거래량이 늘지 못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수급 개선들이 이 펀더멘탈과 모멘텀이 있는 어떤 흐름에서 어느 쯤에서 이제 반영이 되어서 가느냐. 그래서 이제 바닥 확인 이후에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20만 원대 라운드 넘버 가격을 이제 넘어가는 지점이 이 5월달에 나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5월달, 6월달, 7월달. 그러니까 어느 국면에서 이 부분, 결국 일봉상에서는 이제 18만 원대의 어떤 가격을 넘어가는 지점에 이 부분들이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중기 라인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국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 16만 원대 어떤 지지를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양봉의 어떤 발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